1번 문제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영아기는 0에서 2세 사이로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고 애착이 형성됩니다. 유아기는 3에서 5세 사이로 소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되지만 논리적 사고는 부족합니다. 사회정서가 발달하여 또래와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아동기는 6에서 12세 사이로 구조적 조작기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시간, 공간 개념이 발달합니다. 13세 이후는 청소년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적 사고를 하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됩니다. 문제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초기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세계와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히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안정감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자신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유아기 이혼의 복잡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기 2번. 학령정이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4번. 후기 학령기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청소년기 이혼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세 아동들은 놀이를 사용하여 수술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아동은 수술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과 함께 의료용 놀이 장난감을 사용하여 간단한 의료 절차를 시뮬레이션하면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고 수술에 대한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이 나이의 아동들은 아직 복잡한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수술이나 의료 절차에는 일정 정도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아동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의 존재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기 5번. 4세 아동에게 수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학령정이 아동들은 공동의 놀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보기 2번은 특히 유아기와 학령정이에 자주 관찰되는 특성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분노 발작이나 저항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주로 유아기입니다. 친숙한 물건이나 루틴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며 이는 자신감과 독립성 발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보기 3번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특성 중 하나로 이 시기 아동들은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 6번은 주로 학령기 후반부터 청소년기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집단 소속감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또래의 의견과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와 신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KDST는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도구일 뿐 진단 목적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일 수 있으므로 재검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전문기관이나 진단검사로 연결하면 부모에게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해설입니다. 인지검사 권유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상담은 재검사 후에도 결과가 동일할 때 권장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조언일 수 있으나
발달검사 결과와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일반화된 수치 언급은 과학적 근거 없이 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폐렴, 후두계염, 관절염, 혈류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으로 특히 어린 연가와 아동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IV 백신은 생후 초기에 여러 차례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기 3번, 홍역 볼거리 풍진, MMR 백신 역시 일반적으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MMR 백신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개 생후 12개월과 세서 6세 사이에 2차례 접종합니다. 6개월 연가들은 기어다니기 시작하거나 이미 기어다니고 있을 수 있으며 탐색적인 행동으로 인해 바닥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주워서 입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질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는 바닥이나 연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작은 물건이나 위험한 물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기 1번은 대부분의 연가들은 6개월에 걷기 시작하지 않으며 이보다 더 늦게 걷기 시작합니다. 보기 2번은 6개월 연가의 경우 이미 뒤집기를 시작한 시기이므로 기어다니기와 관련된 안전조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일반적으로 더 어린 연가들에게 적용되는 조언입니다. 6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연가들은 이미 머리를 잘 가눌 수 있습니다. 보기 5번은 연가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시도하는 시기는 보통 9개월 이후에 더 흔합니다. 생리적 황달은 대부분의 건강한 신생에서 생후 첫 몇 일 동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의 간이 아직 미숙하여 출생 전에 태아의 혈액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던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빌리루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몇 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보기 1번, 신생아는 비타민 K가 부족하여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K 주사를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보기 2번, 신생아는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는 신생아의 에너지 저장량이 제한적이고 에너지 사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기 3번, 조산아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약물 대사 능력이 성인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출생 시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이며 저절로 사라집니다. 신생아는 괄약근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이완과 수축의 조절이 미숙하여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는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0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모로반사는 신생아가 놀랐을 때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그 다음에는 안아주길 바라는 듯이 팔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사지를 갑작스럽게 굴곡하는 것으로 설명한 1번은 부정확합니다. 기반사는 신생아가 뺨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려 모유나 우유를 찾는 반사입니다. 긴장목 반사는 신생아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를 돌린 쪽의 팔은 곧게 펴지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보행 반사는 신생아를 안아서 발이 바닥에 닿게 했을 때 걷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사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신생아의 발바닥 외측을 가볍게 긁었을 때 엄지 발가락이 위로 향하고 다른 발가락들이 퍼지는 반응입니다.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은 따뜻한 공기가 신체 주변에서 더 차가운 공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주변 환경의 공기가 차갑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 에어컨에서 떨어진 자리에 둔다. 가 대류 기전에 속하는 열 손실 예방 중재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신생아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줍니다. 땅콩은 질식 위험이 높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질식 위험이 있어 반드시 작게 자르거나 으깨야 합니다. 옥수수는 온전한 형태의 옥수수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질식 위험이 있어 부적합합니다. 딸기맛 초콜릿은 설탕과 카페인을 포함할 수 있어 7개월 영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딸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삶아서 으깬 감자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으며 영아가 소화하기 쉬워 7개월 영액에는 적합한 음식입니다. 8개월 연가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거나 낯선 사람을 볼 때 심하게 우는 것은 낯가림과 분리불안이라는 발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친숙한 사람과의 분리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점진적으로 사회화 과정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보기 1번은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은 어머니의 부재를 점진적으로 아이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가족 이외의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면 사회화는 중요한 발달 과정이며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엄마를 어머니와 분리하여 낯선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면 급격한 변화나 강제적인 분리로 인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뜰 때 영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부재 시간을 조금 더 쉽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은 안정적인 감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울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18개월 된 아동이 아니 또는 안 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부모의 지도는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동을 달래주기 위한 말을 계속하게 하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의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아동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만 아동이 늘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지도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발음이 정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는 부모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기다리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발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시키세요. 이 방법은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학습 과정을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부정확한 발음을 할 때마다 지적해 주세요. 이 방법은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발음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세요. 이 방법은 아동을 조건적으로 보상으로 유도하지만 이는 아동이 스스로 언어를 발달시키고 탐색하는 동기부여를 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정확한 발음의 언어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 방법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동이 자연스럽게 좋은 언어 습관을 학습하고 모방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방법은 아동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12세 아동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밤에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자주 깨는 경우 성장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은 성장기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며 특히 밤에 다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의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감염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항생제 투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각하지 않고 활동에 큰 제한이 없다면 완전한 안정을 권장하기보다는 정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이나 심각한 부상의 징후가 없는 경우 부목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응급실 방문을 권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사 방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통이나 경미한 근육통의 경우 마사지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는 부작용이 적고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유아기의 복식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 패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로는 추가 검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아기의 정상 심박수는 분당 70에서 110회 사이입니다. 따라서 분당 80회는 정상 범위 내에 속합니다.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복부가 볼록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입니다. 30개월 된 아동의 경우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상당히 큰 것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둘레와 가슴둘레가 비슷하거나 가슴둘레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머리둘레가 지나치게 크면 두개 내압 증가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대칭적으로 수축되는 것은 정상적인 동공 반사입니다. 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부모가 연가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천측정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영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영아가 더 협조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신을 제약하는 것은 영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갑자기 천을 측정하면 영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1개월 연가는 아직 복잡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측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항생제 안약은 임신 중 어머니가 임균 감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생아가 출산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생아의 눈에 직후 점안되어 임균성 안염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성 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막척수류는 척수와 그 주변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선천적 결함입니다. 이 상태의 아동은 수술 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간호중재는 수막척수류 돌출부를 보호하고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수막척수류 돌출부를 압박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보기, 즉 배를 바닥에 대고 눕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돌출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더 나은 호흡을 위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피부색은 순환 상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발가락이 지나치게 붉어질 경우 순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 베개를 대주는 것은 붕대가 굳는 동안 적절한 위치에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순환 상태 확인만큼 긴급한 중재는 아닙니다. 다리에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석고붕대 적용 직후에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아닙니다. 석고붕대 주위 피부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은 석고붕대 주변 피부의 관리는 중요하지만 석고붕대 적용 직후에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아닙니다. 석고붕대의 주기적인 교환을 부모에게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리에 해당됩니다. 식사일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아동이 먹는 모든 식품과 음료, 그 양, 섭취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식습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질량지는 체중과 키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수치로 영양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실제 섭취하는 식품과 음료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선호 식품 조사는 개인이 선호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이나 종류를 직접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식품을 섭취한 빈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섭취하는 식품의 정확한 양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24시간 섭취 음식 기억법은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과 음료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짧은 기간 동안의 섭취를 평가할 수 있지만 식사일지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의 섭취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수는 소변량의 변화, 피부 탄력의 감소, 점막의 건조, 눈에 움푹 들어감, 소폰타넬의 함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키는 중요한 성장 지표이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와 구토 증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소변량은 탈수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로 소변량의 감소는 체내 수분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연가의 소변량을 확인하는 것은 탈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머리둘레는 연가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지만 단기간 내 체중 감소와 구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복부둘레의 변화는 특정 건강 상태를 시사할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체중 감소와 구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측되는 질병은 혈액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잦은 상기도 감염, 코피, 창백한 얼굴, 양쪽 다리의 점상출혈 및 현저히 낮은 혈소판 수치와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혈소판 감소증, 빈혈, 가능한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골수 흡인 검사는 골수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혈액 질환의 진단, 특히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학적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혈소판 감소증, 빈혈, 백혈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 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6세 아동의 편도가 커져 있지만 발적과 염증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입니다. 어린 아동에서 편도 조직은 활발하게 면역 활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편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발적이나 염증과 같은 감염의 명확한 징후가 없다면 약물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염증이나 감염의 징후가 없고 아동이 반복적인 편도염이나 호흡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한 편도절 제술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발적이나 염증이 없다면 급성 편도염은 아닙니다. 보기 4번, 편도 크기와 면역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편도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그 크기가 면역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5번. 편도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디곡신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우혈심부전이 있는 아동에게 종종 처방됩니다. 디곡신은 치료적 범위가 좁고 과량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아동의 심박수를 확인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심장 박동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 1번. 디곡신과 철분 수치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2번. 디곡신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여 전 아동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3번. 구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시 약을 다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4번. 디곡신과 같은 약물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와 상호작용합니다. 보기 5번.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체혈 후 간호중재의 주요 목표는 체혈 부위의 출혈을 멈추고 혈종 형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체혈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출혈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기 1번.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체혈 직후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기 2번. 헤파린은 항근고제로 체혈 후 간호중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체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체혈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패드로 부드럽게 압박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약 10분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면 혈종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5번. 체혈 직후에는 해당 부위를 가만히 두는 것이 좋으며 활발한 운동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 있는 어린이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당 관리 계획에 따라 운동 전후의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재교육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기저귀 발진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공기가 통하도록 하여 발진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기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것은 발진 부위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자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와 같은 강력한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연가에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발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우더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균 감염에는 항생제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균 감염의 경우 항진균제가 필요하며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에 사용됩니다. 청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언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거나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 발달 지연의 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관절 부위의 통증과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염증과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대한 초기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나 질병을 수정하는 류마티스 약물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강력한 진통제는 매우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백일에는 보르데텔라 퍼투시스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항생제가 치료에 사용됩니다. 백일해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량씩 자주 식사를 제공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100일의 백신은 1년의 접종으로 이루어지며 일생 동안 주기적인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100일에는 질병의 초기 단계, 특히 기침이 시작되고 처음 1, 2주 동안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회복기에는 전염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하얀 딸기 모양의 혀는 연쇄구균 인두염, 일명 스트랩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쇄구균 인두염의 표준 치료는 항생제입니다. 보통 항생제는 10일 동안 처방되며 이는 감염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후통이 있는 아동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삼키기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는 인후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레몬주스와 같은 산성 음료는 인후의 자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쇄구균 인두염의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것은 표준 접근법이 아닙니다. 항생제가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 이내에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조혈세포 이식 후 환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므로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씻은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조혈세포 이식 후 초기에는 면역체계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밀봉된 통조림 음식은 멸균 과정을 거쳤으므로 세균이나 다른 병원체로부터 안전합니다. 겉만 살짝 구운 소고기는 내부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아동이 회복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종 과정에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